자,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될 실행기지의 어떤 내용, 그 범위를 갖다가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영상에 있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업이 진행되면서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동영상에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어떤 업무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월급도 받고 프로그래밍을 한 결과로 월급도 받고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도대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가? 물론 이제 1학년 때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서도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프로그래밍의 의미를 갖다가 비유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변에 음식점 많이 있죠. 음식점. 내가 말하는 음식점은 뭐 조그만 음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주식당, 우정식당 이런 시장 옆에 있는 그런 조그만 식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혹은 켄터키 치킨 그다음에 뭐 피자헛 뭐 이런 굉장히 대규모의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목적이 음식 장사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그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딱 들어가서 뭐 맛있는 걸 딱 먹으면은 굉장히 기분 좋죠? 그죠? 왜 기분 좋죠? 음식이 맛있으니까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음식 만드는 행위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이런 형태의 이런 관점에서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잘 모르지만 맥도날드 사장이 누군지 잘 몰라요. 맥도날드 사장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아웃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저기 규모의 그 스테이크 파는 집 있죠. 그런 집 사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원래 그런 음식점을 만든 사장님들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분들이 그런 음식점을 차리면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음식점을 차렸겠습니까?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음식점을 차린 가장 근본적인 목적, 인간의 욕심이죠, 그죠? 뭘 위해서 그런 그 음식점을 차렸겠습니까?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점을 차린 겁니다. 자, 기본 목표는 우리 소프트웨어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느냐? 돈 벌자고 만드는 겁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행복, 인류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어떤 굉장히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갖다가 만드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음식점이 돈을 버는 중요한 어떤 뭐랄까 방법이 뭐겠습니까? 음식점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죠?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맛있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사 먹지. 그래야지 돈을 벌지. 대충 만들면은 음식점이 성공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음식점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겠습니까? 무진장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100그릇. 짜장면 100그릇이 중요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햄버거를 갖다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갖다가 뭐 하루에 뭐 3억 개를 판다. 이런 정도로 무진장 많이 팔아야지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그런 관점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맛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맛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우리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비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레포트 내고 뭐 교수님들이나 뭐 중고등학교 때도 뭐 선생님이 과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레포트를 내면은 레포트를 갖다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포트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작성을 하는가요? 혹시 메모장 가지고 작성합니까? 아니면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가지고 작성을 합니까? 당연히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가지고 작성할 겁니다. 메모장 가지고는 작성을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고로 메모장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거 메모장이잖아요. 그죠? 메모장 가지고서도 뭐 충분히 무슨 글자를 쳐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모장이 맛있습니까? 아래 한글이 맛있습니까? 당연히 아래 한글이 맛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뭐 왕년에 뭐 게임 좀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 했던 게임 한 40년 50년 전의 게임 요거 인베이더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거의 도스창 비슷한 데서 막 그냥 위에서 외계인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라 막 뿅뿅뿅 해가지고 죽이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갤러그라고 하는 것도 내가 또 무진장 잘했었습니다. 그런 게 맛있을까요? 저는 요새 이제 게임은 끊었지만은 뭐 리니지에서 돌아가는 무슨 이상한 뭐 이상하다기보다도 하여튼 내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게임. 어떤 게 맛있습니까? 여러분들 게임을 하더라도 맛있는 게임, 맛없는 게임 구별할 줄 압니다. 대충 맛있는 게임들 잘 팔립니다. 그죠? 그래서 게임이 맛있어야 되듯이 혹은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듯이 소프트웨어에서도 맛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맛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식점 입장에서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많이 팔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래 한글 여러분들 아래 한글 많이 쓰죠? 아래 한글 무진장 많이 써봐야 어느 나라에서만 팔립니까? 아래 한글 시장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은 저는 별로 뭐 잘 쓸 일 없고 주로 아래 한글만 쓰지만은 MS 워드 전 세계적으로 막 수억 개씩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음식점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듯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려고 노력하고 그럴 가치가 있는 업무에 자기의 노력을 투자함으로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큰 돈을 번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업을 해서 많은 월급을 받으려면은 맛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느낌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느낌도 알아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음가짐 자세로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어떤 소양으로서 꼭 기억하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음식, 또 많이 팔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점 주인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말하는 음식점 사장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골목에 있는 조그만 뭐 한정식집 이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혹은 켄터키 치킨, 아웃백 뭐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음식점 사장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벌일 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음식 만들 때 재료 잘 선택해야 되겠죠. 재료. 물을 갖다가 어떤 물을 쓰고 그다음 밀가루와 어떤 밀가루를 쓰고 뭐 이런 재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요리하기 위해서 뭐 그릇 필요하겠죠. 그죠? 냄비도 있고 주방에 가면은 접시도 있고 사발도 있고 그 다음에 물잔도 있을 겁니다. 자, 주방에 뭐가 있습니까? 주방에서 뭐 주어진 레시피를 따라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요리사는 내가 비유를 하느라고 지금 음식 만들 때를 하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주방에 가면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내가 비유를 하기에 한 분이 요리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번개돌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번개돌이 요리사분께서 무진장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뭐에 따라 가지고 주어진 레시피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재료랑 이런 그릇을 이용해서 요리하시는 분 번개돌이다라고 명칭을 제가 한번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리사가 어디서 일합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죠. 주방에서 어떤 특정한 짜장면 만드는 주방도 있을 테고 탕수육 만드는 주방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스테이크 만드는 주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방들이 좀 따로따로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자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요리사의 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리사가 레시피에 의해서 사발에다가 물을 따르거나 후라이팬을 한번 휙 해가지고 뭐 계란 후라이를 뒤집거나 아니면 뭐 파전을 뒤집거나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소금을 넣기 뭐 싱거운 소금 넣기 아니면 무조건 소금 넣기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요리사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리법이 있습니다. 어떤 냄비에다가 물 1리터를 넣어라. 이런 냄비에다가 국수를 넣어라. 이런 냄비에다가 스프를 넣어라. 그 다음에 뭐 3분간 끓여라. 그 다음에 뭐 이쪽에서 끓여놓은 냄비의 결과물을 이쪽 접시에다 부어라. 뭐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음식 만들 때 하는 행동 양식을 이렇게 대충 요약을 해보면은 재료에 해당하는 거, 그릇에 해당하는 거, 요리사에 해당하는 거, 주방에 해당하는 거, 요리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 조리법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혹은 요거랑 비슷한 요거랑 유사한 개념이 프로그래밍 할 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음식물 재료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 프로그램에서 명시가 돼야 됩니다. 숫자 13, 293.28 뭐 이런 거 점점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보를 표현하는 어떤 내용물입니다.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물들인데 요거를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상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 자, 상수. 영어로는 constant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수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어떤 프로그래밍 구성 요소고 음식 만들 때 재료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 있죠. 그릇. 그릇의 역할이 뭐죠? 음식물 재료를 담는 거죠. 여기 상수들을 담아야 되는 논리적인 그릇이 필요합니다. 자, 그릇이 필요한데, 자, 물을 담을 때, 밀가루를 담을 때, 단무지를 담을 때, 요것들 담을 때 쓰는 그릇들의 모양이라든지 특성이 다릅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되는 이런 정수, 실수, 문자열 같은 걸 담기 위한 그릇의 모양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릇의 모양, 서로 다른 모양을 갖는 그릇을 갖다가 우리가 변수다라고 합니다. 그릇에 해당하는 거야 변수인데 그 변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냄비처럼 생긴 게 있고 접시처럼 생긴 게 있고 사발처럼 생긴 게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거를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기본형으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그 외에 여러 가지 파생형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음식 만들 때 요리사가 레시피에 의해서 레시피에 적힌 대로 막 이런저런 행동 양식을 하듯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말하는 이 비유에서의 요리사는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본사의 사장이 저는 뭐 햄버거를 잘 안 좋아해서 잘 모르지만은 더블버거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라 하면 요 요리사는 그렇게만 따라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갖다가 CPU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CPU 컴퓨터에 딱 한 개 있습니다. 딱 한 개 있는데 날쌘돌이에요. 번개돌이. 그냥 하드웨어 노예입니다. 막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합니다. 굉장히 빨리 합니다.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얘한테 우리가 레시피만 주면 됩니다. 그 레시피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짠 소프트웨어를 CPU가 무조건 이행을 해가지고 레시피에서 명시된 결과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특정한 일을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이제 비유를 할 때 이 음식 만들 때 이 주방은 어떤 주방에서는 짜장면만 만들고 어떤 주방에서는 탕수육만 만들고 어떤 주방에서는 스테이크만 굽고 심지어 어떤 주방 한 공간에서는 쌀을 씻기만 한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독립된 조그만 이렇게 방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주방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함수다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 독립된 명시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한 어떤 특정한 작업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우리 프로그래머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 공간은 쌀만 씻습니다. 이 공간은 스테이크만 굽습니다. 혹은 이 공간은 짜장면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하시는데 그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리사의 행위에 뭐 사방에 물 따르기, 프라이팬 뒤지기. 요리사가 누구죠? 요리사.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봤을 때는 CPU라고 그랬죠. 그죠? CPU가 해야 되는 행위. 그런 행위를 갖다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명령어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당문, 어사인먼트문, 반복문, 반복문이라고 잘못 적혀있네요. 반복문, 비교문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C랭귀지 신텍스에 따른 어떤 의사 표현이 명령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 가지고 CPU가 무조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조리법. 우리 보통 라면 끓일 때 지금은 우리가 다 라면 끓일 때 익숙해가지고서 뭐 굳이 그 라면 끓이는 조리법을 안 읽어보지만 거의 조리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물 끓이세요. 그 다음에 면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스프를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순서대로. 그런 순서에 입각해가지고서 요리사가 해야 될 일. 우리 라면 끓일 때 우리가 요리사인 셈이 아니겠습니까? 자, CPU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순서에 입각해서 쭉 명시하는 걸 갖다가 우리 알고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물 끓인 다음에 물 넣고 한 5분 후에 면 넣죠. 만약에 면 넣고 5분 끓인 다음에 끓인다기보다는 5분 태우는 거죠. 면 먼저 넣고 5분 후에 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시꺼먼 거를 갖다가 시꺼먼 국물이 되겠죠. 그죠? 자,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 조리법을 갖다가 라면 끓일 때의 조리법, 햄버거 구울 때의 조리법, 짜장면 만들 때의 조리법,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가 이런 프로그래밍 할 때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 여기 상수죠. 이런 데이터들을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빼고 옮기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서요? 어떤 함수라고 하는 그런 덩어리 안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뭐로 표현되냐면은 이런 명령어의 시퀀스로 명령어들을 여러 개 나열하면서 그렇게 알고리즘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된 알고리즘을 잘 명시를 해가지고서 작성하게 되면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보 처리한 결과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 소프트웨어는 맛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그 맛있는 소프트웨어가 만인에 필요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면은 그때 대박을 터뜨려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목표를 어떻게 삼아야 되겠습니까? 대박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못 터뜨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목표는 대박 터뜨린 회사에 취업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다. 난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런 음식 만드는 행위, 이 프로그래밍 하는 큰 규모의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우리가 C랭귀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안하게 됐지만은 일주일치 분량 지금 네 번째 수업이 이제 끝나갑니다. 네 번째 수업 끝나는데 여태까지 코딩 하나도 안 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주에는 코딩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이론 설명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dev C++라고 하는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하기 개발 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론 수업, 물론 이제 당분간은 또 이론 수업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뭐 실제 코딩은 조금 더 지나야지 좀 심각하게 코딩을 할 거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론을 더 많이 설명을 할 텐데, 어쨌거나 이제 다음 주 이후로는 dev C++라고 하는 이제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진지하게 이제 코딩이랑 섞어가면서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로 코딩만 쭉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C++의 문법과 각각의 문법이 의미하는 그런 어떤 시멘틱스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의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쭉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하면서 보통 이제 1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25분 정도 촬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부담스러울까봐 초반기의 수업 내용은 대충 25분 정도로 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진도가 나갈수록 뒤로 갈수록 동영상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동영상 시간이 길어지는 얘기는 뭡니까? 다뤄야 될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심지어 이제 말도 상당히 빨리 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면 여러분들이 뭔가 상당히 겁을 먹고 포기를 할까봐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수업을 갖다가 좀 정상적으로 패스를 하려면은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될 거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첫 번째 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